난 더 이상 못 견뎌. 내가 다시는 내가 부동산 사나 봐라. 내가 다시는 내가 암호화폐 사나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저주를 퍼부으면서 떠나고 이제 글을 남기죠. 이런 그지 같은 곳에서 더 이상 남아 계시지 마시고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부의 길은 노동에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노동소득을 높이는데 더 충실하십시오. 헛된 코드 쪼가리와 헛된 땅에 대한 유혹, 미국 주식은 영원할 거라고 하는 허상, 이 모든 것들을 버리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멘트 날리고 떠나죠. 그런데 모든 건 다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과연 그게 옳을 것인가? 그리고 그런 판단을 내렸던 사람은 그 사람이 처음일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야,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 왜요? 그러면 야, 공부 열심히 해야지 좋은 사람 된다, 뭐 훌륭한 사람 된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슴에 와닿습니까? 야, 너 운동 열심히 해야 돼. 왜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체력이 국력이고 체력이 있어야 공부도 되는 거다. 기초 체력이 굉장히 중요해.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운동합니까? 아니거든요. 왜요? 우리 다 알죠? 열심히 공부하면 자기의 동기부여가 스스로 되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생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매진하기 시작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누가 모릅니까? 운동 열심히 하면 내 몸에 기초대사량이 늘어나고 근육도 붙고 쉽게 지치던 체력도 올라가니까 마치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CPU의 성능이 계속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것과 같은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누가 모릅니까? 근데 왜 안 했을까요? 그리고 시작했지만 왜 지속하지 못했을까요? 라고 하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인생이 만약에 한 달이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한 달짜리 인생이다 라고 하면 두 가지로 갈리겠죠. 한 달을 살 건데 뭐 열심히 사냐? 그냥 놀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면 지금까지 살던 인생에서 한 달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허망함에 빠질 수 있지만 그냥 원래 처음부터 한 달이다. 인생이 한 달이다. 하루살이처럼.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살지도 몰라요. 왜냐면 한 달만 빡치게 해보면 내 인생 굉장히 좋고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내가 생을 떠날 수 있으니까. 이룰 거 이뤘고 내가 열심히 살고 갔다라는 만족감도 들 테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생은 한 달짜리가 아니고 1년짜리가 아니고 10년짜리가 아니고 근 100년에 가까운 삶이죠. 그러면 적어도 근 100년에 가까운 삶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내가 집중해서 노력해야 되는 시간이 하나의 장르로 한 10년 정도가 된다고 했을 때 그 10년의 마라톤을 지속적으로 지치지 않고 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마음은 늘 엄청나게 강한 멘탈과 굳은 의지와 그리고 자기는 할 수 있다라는 신념, 이런 것들로 시작하겠죠. 근데 지속되는 것은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지속하려면 그건 생각보다 되게 많은 외부의 다른 요인들이 좀 필요해요. 저는 그것 중에 하나가 강력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게임이 갖고 있는 중독성, 경쟁 심리, 그 다음에 계속 내가 하고 있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때 그 순간 받게 되는 보상 심리,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포함될 수 있겠지만 우선은 강력한 신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무신론자라면 그 어떤 누군가가 어떤 종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종교를 오랫동안 다닐 수 있을까요? 믿음이 생기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건 굉장히 큰 곤욕이겠죠. 그리고 그건 누군가가 시키고 강요한다고 생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영역도 아니죠. 신뢰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이성적인 영역일 수도 있어요. 근데 투자라는 것은 굉장히 이성적인 영역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근데 저는 투자도 이성적인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만약 투자가 이성적인 영역이었다면 이 세상의 투자의 세계 안에 존재하는 모든 기업, 환율, 경제 환경, 이 모든 것들은 이성적인 시스템으로 작동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성적이지 않아 보이는 현상들이 많죠? 그래프가 갑자기 급격하게 꺾여서 내려간다던가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서 강력한 반등이 나온다던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시장의 그런 변화들이 생겨나게 되는 원인이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나온 것일까? 그리고 사람들의 이성적 행동들의 합일까? 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 이성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다양한 감정들이 모여서 그냥 인간이라고 하는 불안정한 존재들이
어느 방향으로 휩쓸려 가느냐로 결정되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고 유동적인 대상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스터 마켓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이 시장 자체는 이성적이지 않아요. 우리와 같이 장기 투자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투자가 이런 식으로 가야지, 나는 이때까지 계속 정식 매수를 해야지, 나는 이때까지 부동산을 보유해야지 라고 생각했다가도 돌아서서 좀 강력한 공포뉴스가 나오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라는 바로 다른 생각을 하는, 연간 계획 세웠던 거를 바로 그 다음날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얄팍하고 가볍고 나약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생각들의 합이다. 근데 이거를 마치 사회적 합의가 된 계약서를 내가 들고서 흔들고 있듯이, 야, 이때까지는 금리 안 내려간대, 이런 식의 그 무엇도 담보할 수 없는 종이 쪼가리 하나, 누군가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의 멘트 하나에 강력한 이성이 작동되면서 자신을 걸어 잠궜다면, 파도가 치고 있는 그런 해일이 오고 있는 바다에 자기 몸을 항구에 묶어놓고 저 파도는 저기 밑에서 끝난다고 그랬어, 여기까지는 안 온다고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 죽는 겁니다. 이성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성적인 게 아무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성적인 건 딱 하나가 필요해요. 뭐냐면, 우리가 투자라는 행위를 할 때 어떻게 하면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 두 번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맵에서는 어떤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 그 지형의 특성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 세 번째, 그럼 내가 모아가는 전략적 자산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 한국 지형과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임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전제가 필요할까?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고 있는 자산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드렸잖아요. 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하면 부를 일굴 수 있을까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갖고 있는 특성상 유리한 자산, 그 다음에 내가 취해야 되는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은 이성적인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잖아요. 사람의 어떤 심리나 변심, 얄팍한 심정 변화로 달라지는 것들이 아니죠. 갑자기 비트코인이 나 이제부터 2100만 개 아니고 3000만 개 할래? 한다고 3000만 개가 됩니까? 아이 땅은 너무 그동안 많이 안 없어진 것 같아, 이제부터는 조금씩 없앨래? 그래서 갑자기 싱크홀이 막 왕왕 생기게 할 수 있습니까? 미국 주식 너 그동안 너무 장기적 우상향이었던 것 같아, 이제부터 내려가, 그러다가 뭐 내려갑니까? 이런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게 아닌 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죠. 그런 것들은 이번엔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는 데부터 자신의 고민과 근심과 걱정이 굉장히 큰 문제들을 만들고, 자신의 머릿속에 풀리지 않고 답도 없는 암덩어리들을 계속 생성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답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 같이 이성적으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요런 것들이 되겠네 라고 하는 판단, 이것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학습해야 한다, 독서해라, 운동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과 비슷한 겁니다. 왜 운동해야 되나요? 왜 공부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 뭐 과학적인 원리를 들어대서 설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성공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설명해 줄 수도 있고, 전체적인 큰 맥락상 지금 왜 이 시기에 그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들을 다 누군가 해줄 수 있겠지만, 그거를 듣는 그 어린 아이의 상태에서 그 얘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설령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지키고 유지할 수 있습니까? 8살 아이한테 네가 공부를 하고 지금부터 운동을 하고 하나의 운동을 끊임없이 오랫동안, 하나의 악기를 끊임없이 오랫동안 배우는 것이 너의 인생에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설명한다 한들, 그게 그 아이한테 정말 제대로 전달될까요? 잘 안 되기 때문에 보상심리와 게임 이론과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요건들을 아주 먼 미래가 아니라 그 아이의 바로 앞에 사탕처럼 놔줘야만 그 사탕을 따라서 냠냠냠냠 하면서 앞으로 가듯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고 눈높이에 맞춰서 당근과 채찍을 주는 거죠. 조련을 해 나가는 듯이. 그리고 유도를 하는 거죠. 자녀의 양육이라고 할 때는. 근데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막 투자를 시작했거나 아니면 투자의 어떤 성과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거대 담론가 위대한 현인들의 이야기들을 들었다 한들 지금 당장 역전세를 걱정해야 되고 지금 당장 비트코인이 하락해서 다음 달에 일부 입절해야 되는 금액이 있는 상태에서 안 오르고 있고 끊임없이 차트만 보면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 쳐다보고 있는 사람한테 그게 씨알이 먹히는 이야기겠느냐는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본적인 골조의 이성들이 모인 상태에서 초기에 어떤 방향으로 세팅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투자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는 것만큼 중요함을 갖고 있는 건 맞는데 그렇게 세팅이 된다 한들 계속 유지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강한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도 다시 한번 아시아 금융위기, 외환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자기 머릿속에 꽂혔다면 그리고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환율이 자꾸 눈에 걸리고 있는 누군가라면 그 공포감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야, 잘 생각해봐. 자본주의의 원리가 뭐야? 대한민국이란 맵의 특성이 뭐야? 그리고 거기서 전략적 자산으로 해야 되는 장기적 우상행위 이걸 아무리 설명한들 야, 너 왜 공부 안 했어? 내 아빠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 공부를 해. 계속 설명한들 그 얘기 들은들 그 사람이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그 사람한테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알겠는데 비가 오는데 꼭 비를 막고 있어야 돼? 라는 질문을 던지겠죠. 아빠가 얘기했잖아. 운동해야 되는 이유가 몸이 튼튼해야 되기 때문이라며. 근데 비가 오고 있고 소나기가 강하게 내리고 있는데 내가 그 비를 막고 있는 건 내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난 그래서 피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러네, 얘기 들어보니까 네 말도 맞네 라고 할 겁니까?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공포감에 젖은 그 상황을 설명하는 궤변에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바라보고 트레이딩을 하거나 아니면 단타를 치는 투자자라면, 단기적 접근을 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그러한 접근이 맞겠으나, 그리고 맞는 이야기일 수 있겠으나 장기적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내가 지금 가고 있는 12시간 걸릴 그 귀성길에서 내가 처음 부산이라고 하는 아니면 목포 여수라고 하는 저 먼 곳을 내비게이션에 찍어놓은 상태에서 가는 그 길이 갑자기 그 얘기가 나온들 길이 너무 막히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뒤로 유턴을 하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야죠. 길이 막힐 때가 있으면 다시 뚫릴 때가 있을 거고, 그러면 어디까지 막힐까? 정체 구간이 어딘가 맵을 다시 좀 넓게 당겨서 정체 구간,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간이 어느 구간 정도인지 확인 한번 해보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좀 막히는 구간인데 그 이후부터는 파란색인 거 녹색인 거 보니까 좀 풀리겠네, 좀 참고 가자. 그러면 옆에서 애가 막 찡얼대면 그냥 좀만 기다려, 한 30분 정도 더 막힐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다독여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운전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거기서 진짜 지겨운데 그냥 야 돌아가자 그러고 그냥 돌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럴 거면 출발하지 말았어야죠. 근데 돌아가는 길에 생각하죠. 이렇게 그냥 돌아가니까 마음 속 편하다. 다시는 내가 저기 안 간다.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생각하죠. 난 왜 가려고 그랬지, 목포를? 내가 부산 왜 가려고 그랬더라? 그리고 집에 도착하고 누워서 잠자고 있을 때쯤 연락이 오고 뉴스에 나오죠. 12시간 귀경길이 마무리되면서 지금 각각 고향에 도착한 귀성행렬이 마무리되고 있고 도로 상황이 원활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로교통공사에서 말씀드려요. 이렇게 딱 보면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냥 갈 걸 그랬나? 지금 이 순간은 그 귀경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도착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마음이 더 큰 것뿐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언젠가 도착합니다. 정체 구간이 있으면 풀리는 구간이 있고, 풀리는 구간이 있다 보면 또 정체 구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정체 구간이라고 다시 유턴을 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언제 다시 출발합니까? 그리고 당신이 다시 출발해서 가고 있는 동안 거기 갔던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뭔가 목표를 정했다면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 너무 많은 생각이 마치 반지의 제왕의 스미골과 골룸처럼 턱 자신을 유혹합니다. 반지 끼라, 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 유혹, 절대 반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반지를 끼는 순간, 물량을 던지는 순간, 그리고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그냥 자기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생각을 다 뒤집어 엎는 순간 다시 리셋.
처음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다신 그 길을 가지 않겠다 생각했지만 그렇게 얘기한 것 때문에 진짜 그 길을 안 가든 아니면 그 길 안 가겠다고 하고 엉뚱한 길을 가든 둘 다 최악의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절대 좋은 판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순간에는 쫄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는 거예요. 쫄만한 이유들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꼭 지금과 같은 공포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중간에 팔아야 될 이유는 수백만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거를 계속 들고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만 가지의 매도해야 될 이유들을 나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수만 가지 이유들이 나를 꼬셔서 그 행위를 하면 그게 맞느냐? 결국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 수백만 가지는 언제나 거품처럼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수 있는 그냥 그 순간 내 눈을 멀게 한 뿌연 연기 같은 거죠. 안개 같은 겁니다. 안개가 꼈다고 그 내가 가고 있던 길의 도로가 갑자기 사라집니까? 갑자기 싱크홀이 생겨있고 갑자기 뭐 홀로그램 안으로 들어가서 우웅 이렇게 됩니까? 길은 길이에요. 내비게이션에는 길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목표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타임라인도 정해져 있고요. 나는 내 갈 길을 가는 건데 막막하게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갑자기 이 길이 아닌가 봐 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잃지 말라고 중간중간 서로 차량끼리 깜빡이도 켜주면서 앞에 시그널들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 안개로 휩싸여 있는 그곳을 나 혼자 간다. 무섭겠죠. 근데 그럴 때 집단지성이 발현되면서 서로 라이트를 켜주고 깜빡이를 켜준 상태에서 시그널들을 보내주잖아요. 일로 와라. 일로 와. 그 불빛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목적지에 도달하고 안개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바라봐야 되는 그 안개가 뿌옇게 쌓여져 있는 그 상황에서 깜빡이고 있는 그 라이트 시그널 같은 것들은 무엇이 있느냐?